안녕하세요. 체스의 위치로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찍을 영상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그 오픈 게임 그 마무리를 좀 져야겠다 싶었는데 계속 어떻게든 이제 미루다가 못 찍다가 지금 다시 이제 찍게 됐어요. 다시 이제 한번 왜냐면 마무리 져야 되니까 최소한 제가 2019년도 거 게임까지는 아마 영상을 이제 우선 풀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제 오픈 게임을 이제 보면서 이제 짧게 한 뭐 지금 이거 영상 한번 찍으면 한 뭐 15분 20분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짧게 제 전체 게임을 다시 5분 안팎 영상으로 해서 포인트만 갖고 뭐 전반적인 설명을 이제 듣고 싶으면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주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찍을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요번에 붙었던 친구는요. 레이팅이 예, 레이팅이 1505점. 제가 참가했던 게임 제가 참가했을 때가 2598점이었으니까 한 100점 정도 차이 나는 친구고 이전 게임에서 제가 1400 그러니까 지금 1505점은 지금 현재 레이팅이고요. 저랑 이 친구가 붙었을 때 레이팅은 1481점이었네요. 뭔가 대략 한 100점 차이 맞네요. 100점 차이였고 체코 선수였고요. 2008년생이면 22, 24. 근데 지금 이제 한 2년 전이죠. 2년 전도 더 됐네요. 이게 2018년도니까 4년 전이야. 2020년 3년 전이군요. 3년 전이니까 뭐 어쨌든 간에 20대 초반 뭔가 잘 어쨌든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 젊은 나이죠. 네, 젊은 나이에서 우선적으로 제가 뭐 실력이 이제 어떻게 결과를 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만약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1598이 그러니까 이 정도 실력이 안 되면 당연히 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저 친구가 1481이라고 하는데 젊은 친구니까 계속 레이팅이 올라가는 친구라면은 또 모르죠. 지금 근데 다만 계속 올라가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후에 게임을 꽤 나름대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생기고 나서도 한 4월까지는 2020년 4월까지는 참가한 거 봐서 그때는 유럽이 조금 코로나가 이제 활성화 안 됐을 때니까 꾸준하게 참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5점이라면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예,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레이팅이 조금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1500 거의 1400대까지 떨어질 뻔하다가 1400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1500대에서 이제 좀 약간 이 체코 오픈을 다시 참가하면서 1500대에서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 1598이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잘했으면 1600까지 찍을 수 있었던 건데 여기서 망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1500 중반으로 내려갔죠. 뭐 이제 그게 제 실력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긴 게임을 했어요. 긴 게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전개를 했는지 한번 보죠. 우선적으로 제가 100, 여기 그냥 간단하게 저가 100이라고 했고 이제 외국인 상대방이 체코인인데 이제 흑이고요.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죠. 우선은 뭐 전형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이기네. 참고적으로 혹시 영상을 이제 뭐 계속 본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제가 그러니까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찍는 영상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의 목적은 이거예요. 다른 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경우 막연하게 해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 레이팅 정도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레이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사실 외국 나가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게임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겼다고 해서 그 친구가 무조건 만만한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졌다고 해서 예를 뭐 레이팅 높은 사람한테 졌다고 해서 그 친구가 외국 레이팅 1400은 엄청 센가 보다 뭐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게임은 내용을 보시고
왜 저기서, 그러니까 제가 두는 수가 너무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두는 수가, 좀 잘못 이해하고 두는 게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졌으면, 당연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될 거고요.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 따라올 경우에는, 그만큼 실력을, 이 정도 상대방을 이기려면, 이 정도 실력은 갖춰야겠구나라는 거를, 뭐,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 이제 하고자 체험하시라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자랑하려고 찍을 것 같았으면 사실 자랑할 거리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차라리 모스크바 오픈 1라운드 그래도 그때는 센 상대들을 무승부도 했으니까 1900, 2000하고 무승부도 했으니까 딱 그 영상만 보고 말았을 건데 그냥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게임들에 대해서 뭐 그냥 가감 없이 그때 상황이라든가 이게 또 체스는 심리 게임이라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이번 체코 2018년도 체코 오픈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대회. 그러니까 어려웠던 대회가 2014년도에 체코 오픈 처음 체코 오픈 갔을 때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센 거죠. 선수들이 어려운 게 맞아요. 선수들이 어려웠는데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되게 편하고 뭐랄까 처음이지만 뭔가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저를 도와줬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그러니까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같이 간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제 제자들이긴 하지만 제가 너무 이제 뭐랄까 방심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까지 너무 편하게 다녀온 거고 이 대회에서는 조금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좀 보였던 대회라서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같이 간 선수들한테도 미안하고 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여운이 남는 해 대회였어요. 뭐 제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레이팅도 깎였지만요. 어쨌든 이제 이거 하고 게임을 전개를 한번 해보죠.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수, 보통 이제 이런 수 이거 나왔을 때 이거 나오는 수 같은 경우가 이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왔을 경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먹어서 제가 퀸 나왔을 때 그 나이대 피하면 제가 나이대 피하면서 퀸 잡는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쪽에서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걸려들지 않고 뭐 적당히 또 잘했어요. 검은색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순을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했고요. 사실상 뭐 여기 퀸이 여기에 나와서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이 뒤에 킹이 있으니까 핀을 걸어볼까도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그 핀은 어차피 퀸으로 막아버리면 핀이 안 돼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수를 두지 않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는 사실상 백의 입장에서는 좋은 수는 아니었죠. 근데 뭐 이 정도는 제 레이팅이 뭐 1800, 2000도 아니고 그냥 제 딱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수예요. 뭐 잘 모르고 둔 수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아무렇게 막 둔 건 아니고 뭐 나름대로 이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둔 수인데 딱 그게 제 맞는 수순이겠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실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해가지고 물론 뭐 상대방 잘 뒀어요. 이제 제대로 동수고 제가 조금씩 계속 약간의 불필요한 수를 두게 돼서 아까 초반 이제 유리한 건 아니고 그냥 초반에 좀 게임을 계속적으로 좀 주도권을 100이니까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는 게임을 뭐 그냥 진행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해서 뭐 크게 실수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오프닝은 공부를 하면 좋아요. 오프닝 공부하면 좋은데 오프닝에 너무 빠져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오프닝을 모른다고, 제가 지금 영상에서 계속 보여주면 저는 이 대회까지 지금 참가한 대회가 2012년 모스크바 오픈부터 해서 이 대회까지 한 몇 배 있겠죠? 12, 13, 14, 15, 16, 17번 두 번, 그리고 2018년도 지금 해서 총 8번의 대회를 이제 국제대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9게임이긴 한데 그중에 8게임만 한 게임도 있으니까 뭐 평균 9게임이라고 치고요. 8게임에서 그 8대회에서 9게임은 70게임 정도, 70게임 정도
정도를 이제 여기까지 다 하면 70게임 정도를 이제 참가한 게 된 건데 그 대회는 모두 같은 오프닝을 썼어요. 저는 뭐 특별하게 오프닝을 준비해서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프닝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되는 게임은 사실상 없어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제가 저도 실력으로 진 거고요. 물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오프닝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심리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1500대에서 1600대까지는 뭐 좀 더 과하게 하면 1800대까지라도 저는 오프닝을 그렇게 뭔가 대단하게 많이 알아야만 저 게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선 오프닝 때문에 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물론 오프닝을 알았다면 좀 더 잘했을까? 그거는 뭐 결과론이겠죠.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오프닝을 알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또는 몇 라인만 안다고 그걸 딸딸 외운다고 해서 그 라인만 알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라인대로 상대방이 더 주지를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오프닝보다는 우선적으로 중급 정도 1500에서 1600 정도에서 좀 과하게 1800까지는 우선적으로 전순이나 엔딩 그 게임 뭐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뭐 아니면 심리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2000을 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실력에 맞춰서의 어떤 공부 방법은 별도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오랜만에 제가 이 영상 찍다 보니까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됐는데 예, 계속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뭐 이제 뭐 무난한 거예요. 여기 비숍길 열고 뭐 저 나이트 쫓아내고 뭐 그런 거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나이트 도망갔고요. 예, 뭐 이제 놀고 있는 마이너 기물들이 빨리빨리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뭐 레이팅 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체스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적으로 그냥 마이너 기물 빨리 중앙으로 나온다라는 개념을 갖고 체스를 해야 돼요. 우선요. 그게 흉내 내는 거라 할지라도요. 흉내내는 거라지라도 체스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두는 거구나 정도는 알고 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돼가지고 뭔가 좀 오프닝에 대해서 조금 또는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그걸 제가 강조해서 설명할 문제는 아니니까 뭐 이거 나이트 나온 거는 우선적으로 비숍 공격하는 의미가 가장 컸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얘를 공짜로 잡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얘가 뭐 공짜로 잡힐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오면서 그냥 공격하고 그냥 조금 뭐랄까 조금씩 전진하면서 게임의 운영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비숍은 이제 뺏기지 않을 거니까 뒤로 갈 거고요. 저는 이제 캐슬링도 중요하죠. 네. 상대방은 이제 나이트 공격하니까 역시 나이트가 이제 뒤로 이제 후퇴를 할 거고요. 후퇴를 한 게 아니라 전진을 했네요. 예, 요거 공격하러 간 건데, 이런 거 공격할 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이야 상관없는데 요 나이트가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퀸이 내각서 나와서 나이트 공격하면서 여기 킹이 있었으면 막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예, 뭐 이쪽도 나이트 뺏겨도 퀸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캐슬 먼저 한 거였고요. 저는 어차피 일로 하는 게 목적이 비숍을 먹겠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먹었고요. 뭐 여기까지도 지금 이게 이제 오프닝 뭐 이건 좀 약간 의미가 없네요. 예, 이거는 그냥 뭐 얘를 공격하러 간다는 건데 이거 공격하려 해봤자 얘 도망갈 건데 그 다음 수 갈 만한 게 여기긴 한데 뭐 이런 거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애초에 여기 못 가니까 결국 도망가야 되는데 뭐 도망가지 않고 지켜도 되긴 되겠죠. 일단 하면 조금 더 진행하죠. 예, 요거는 여기는 그러니까 폰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이 비숍이 얘를 나이트를 지켜주고 이제 요 폰이 요걸 먹으면 퀸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라든가 또는 폰이 내려도 어떤 이제 다음에 이제 전진할 수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폰한테는 이 여자리가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예, 이렇게 여기까지가 15수까지예요. 물론 좀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오프닝이란 건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상대방이 지금 현재 나이트가 안 나온 상태고 저도 비숍이 안 나온 상태지만 얼마 전 나이트는 나올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숍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캐슬링은 서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프닝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들로 들어가면서 상대방 기물을 이제 잡는다거나 좋은 포지션을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게임을 전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게임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수 개념이라는 것도 물론 극단적으로 나쁜 수들만 있는 상태에서 좋은 수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라는 이래서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100이 둘 차례거든요. 100이 둘 만한 수는 한 3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100이 둘 만한 수는 총 3가지 정도 될 거고 그 외에는 다 나쁜 수예요.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3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선택의 폭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막 5가지 6가지인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를 둬도 괜찮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 수를 두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지금도 여기서 3가지 정도의 좋은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수를 두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A4 2폰이 올라가는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이트 C3 그냥 후퇴하는 거예요. 그냥 후퇴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얘 어차피 후퇴를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2폰 올라오면 어차피 후퇴를 할 건데 굳이 이거 안 올라오고 나이트 그냥 후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나이트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는 뭐 여기 아마 여기 가는 수가 요 폰 올라간 다음에 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라면 전 개인적으로 이쪽으로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택한 수는 지금 같아서는 그냥 나이트가 들어오는 수가 더 좋아 보이긴 하던데 뭐 이때는 조금 더 생각이 있었던 거 그냥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뭐 당연한 까지는 아니에요. 이것도 상대방도 선택수가 꽤 많아요. 그냥 어차피 이 값에서 이거 못 잡을 거니까 굳이 얘를 쫓아내지 않고 다른 수 나이트가 나온다거나 여러가지 다른 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게임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가 큰 실수를 안 했어요. 뭐 실수를 했는데 그걸 못 잡아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고수들이 봤을 때는 승부에 영향을 줄 만한 실수가 있을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800까지는 제가 두는 이런 게임 이 전개의 게임에서는 크게 실수를 찾아내고 그걸 자기 어떠한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확답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이렇게 상대방 룩이 이제 다시 이제 비숍 뭐 핀건 관한이죠. 뭐 지키는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비숍 움직여도 이제 또 룩이 먹으면 비숍 먹을 수 있고요. 뭐 퀸으로 먹을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서로 실수를 안 하고 약간씩 뭐 그냥 무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예, 여기서 하고 저 먹고 상대방도 저 이제 먹으려고 저렇게 온 거겠죠. 예, 맞아요. 그렇게 먹고 뭐 이것도 그냥 딱히 불필요한 수긴 한데 먹겠다는 의도가 있긴 있는데 뭐 딱히 예 그렇게 예 우선 상대방도 이제 뭐 어차피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얘를 쫓아내는 게 또 있으니까 이제 요수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나쁜 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나이트 먹고 폰 먹으면 제 폰 하나 뺏기는 거기 때문에 딱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쉽진 않았는데 뭐 마땅히 갈만한 데가 좀 없다 보니까 괜히 나이트 여기 이런 데 와서는 룩이 내려와가지고 핀 갈아버리니 또 골치 아프니까요. 그렇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이제 사실상 지금 여기까지 보는 이제 초보자들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600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양한 생각, 자기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둔 수들은 최선의 수가 아니니까 나라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건데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좋은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논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선택적인 여러 가지 수들, 자기한테 맞는 그런 다양한 수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임일 거예요. 한 1,500대 전후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제 그 1,200대 이하 플레이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딱히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아마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죠. 이런 게임은 뭔가 전술이 나오거나 막 그래야 나오는데 체스가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함부로 뭐 전술이 나오고 뭐 하수들 게임처럼 막 이상한 수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수들 게임은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수들 게임을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수들은 당장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급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지금도 24수까지는 어떤 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냥 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좀 마음 조급하게 먹고 이상한 작전 되도 않는 작전 짜가지고 두면은 그런 사람들이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상대방이 지금까지 잘 두다가도 갑자기 좋은 수처럼 둔 건데 그것이 나쁜 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상대방 저걸 왜 뒀는지, 저 수가 좋은지, 저 수가 왜 나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꾸만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이 실수가 나왔을 경우 그 실수를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여기까지도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요것도 제가 좀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고민을 했어요. 제가 비숍으로 얘를 먹을 것이냐 폰으로 얘를 먹을 것이냐 어느 쪽이 먼저인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요게 먹는 게 먼저인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고민 끝에 이걸 먹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게 비숍이라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먹고 근데 이제 다만 이쪽에서 이제 순서를 다시 바꿨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르게 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리하게 근데 유리해봤자 조금 유리한 거기 때문에 큰 유리 승부를 이제 게임을 이길 만큼의 유리함은 아닌데 어쨌든 백으로서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요 두 개의 폰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얘네들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그냥 프로모션하러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 퀸까지는 못 만들게 하더라도 비숍이나 룩이 희생을 해서 막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가 무너지지 않도록요. 나오고 이제 흙이 그러니까 이제 좀 불리해지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불리해진 상태에서는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대등한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약간의 실수가 큰 영향을 안 주지만 조금 불리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작은 실수도 큰 실수로 만들어지고 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인데 쉽게도 여기서는 발견을 못했어요. 원래는 비숍이 F4로 가서 룩이 27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네요. 룩이 27로 가서 퀸하고 같이 해서 협공해가지고 이 비숍을 비숍은 공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뻔 했는데 그 차선책을 뒀네요. 제가 요 차선책을 둔 것 같고요. 상대방이 뭐 그거에 대한 제대로 대응을 이제 어쨌든 계속 근데 제가 못한 거죠. 이건 이건 왜 갔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퀸을 아닌데 나이트가 있으니까 여기 퀸이 있으면 근데 어쩐지 이건 뺏기는 거네요. 요거는 좀 뺏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아마 퀸하고 요 룩하고 해서 협공을 해서 얘를 공격할 생각을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요걸 공격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니까 저 폰 정도였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상대방이 제 의도에 좀 알려둔 것 같고요. 이제 게임을 좀 더 유리하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게임이 제가 사실 딱히 제가 유리하다고 말할 건 없거든요. 사실은 딱히 유리한데라고 할 건 없는데 다만 이건 있네요. 여기서 제가 이거는 계산을 넣은 것 같아요. 왔을 때 아닌데 저는 얘가 이걸 먹었을 경우 뭔가 생각을 해야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지금 요 폰 올라가는 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네요. 어쨌든 근데 저는 여기서 먹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이게 최선의 자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간 건 당연히 뻔한 거지만 여기 폰 올라가서 두 개를 포크 걸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너무 뻔히 보이는 의도라서 그리고 뻔히 보이는 의도가 먹혀들었어요. 먹혀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요 폰이 전진, 확실하게 전진하는 게 좋은 걸 알면서도 왜 전진을 안 했죠? 예, 이거 전진하면 좋았을 건데 전진을 못 했어요. 예, 전진을 못 하고요. 아마 이제 조금, 그러니까 요걸 둔 건데, 제가 둔 수가, 이거는 약간 겉멋이 좀 있었던 것도 같아요. 뭐냐면은 상대방이 먹고 폰이 가면은 나이트가 올 때, 폰 올라갔을 때 뭐 비숍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비숍 하나 살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그렇게 계획 짜놓고 또 그렇게 계획대로 안 했어요. 우선적으로 이거 먹는 순간 이 친구는 이제 망했어요. 흑은 이제 망한 거야, 이 게임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 계획대로, 원래 이제 여기 폰 올라간 다음에 사실은 올라간 다음에 여기 나이트가 가도 상관은 없긴 한 건데, 상대방도 이제 좀 위험하니까 어쨌든 빨리 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폰 올라가고, 이때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이 나이트가 얘를 잡기 위해서는 뒤로 빠지긴 하면 좋은데, 뒤로 빠졌다가 이 폰이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상 마땅하게 지금 이 얘를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기물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제 입장에서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비숍이 여기 와서 폰 올라가는 게 가장 쉽지 않았을까라는 하나의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근데 이 수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 이건 검은색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숍이 A7 하는 게 가장 쉬운 수였는데, 갑자기 이제 요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요 나이트한테 일부러 죽은 거일 수도 있어. 죽인 걸 수도 있어요. 절대 먹을 리는 없겠지만, 먹었다간 바로 올라가면서 퀸 만들면서 체크 부르면 이거 할 거니까 이런 수는 안 당하죠. 그러니까 저도 최소한 5,500대니까 이제 요거를 먹진 않는데, 요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먹고 다만 요 폰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근데 제가 요거 폰 요거는 나중에 희생이 되더라도 요거는 다 싹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오면 먹고 그럼 이제 요게 죽으니까, 요게 잡히니까. 근데 이게 저게 먹는 수가 좋은 수는 아니었네요. 이 킹이 빨리 나와서 여기에 영향을 빨리 주라는 것 쪽이었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단순했어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가지고. 이거 근데 왜 이때 내려왔죠? 이거 올라. 근데 아마 이거 내려와서 그게 있네요. 이게 내려와서 먹으면 내려와서, 근데 비숍이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건 안 죽는데, 예, 뭐 상관없네요. 뭐 어떻게든지 뭐 게임은 질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시도를 하려고 했던, 제가 여기 간 거 같고요. 이제 이쪽에 왔고요. 당연히 이걸 안 먹을 순 없어요. 왜냐면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먹게 될 거, 그러니까 먹고요. 만약에 안 먹으면 사실상 얘가 일로 내려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면, 물론 킹이 붙으면은 당장 내려오지는 못하긴 하는데, 그러면 제 킹이 묶이게 돼요. 아니면 비숍으로 와서 이거 먹으면 킹으로 먹어서, 저 상대방 살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죠,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선 먹었어요. 물론 얘가 내려오지는 못할 거예요. 내려오면은 그냥, 내려오긴 했네요. 예, 내려오는 게 최선의 수긴 하네요. 지금 했을 때 비숍이 이제 여기는 당연히 이거밖에 없죠. 킹이 쫓아가기엔 너무 늦었죠. 이거는 뭐 다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킹이 얘를 방해를 못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폰은 비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거 두 개 잡는 거, 요 두 개를 이 킹으로 이제 잡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왜 저거를 갑자기 잡으러 갔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내려오지를 못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지금, 참, 예, 이 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요걸 두 개를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애고 싶을 건데, 지금 요 비숍과 폰에 의해서 요 자리, 그러니까 킹이 갈 수 있는 자리요. 갈 수 있는 자리가 다 지금 이 커버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쟤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돌아올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나이트가 여기서 어쨌든 이거 죽더라도 일로 와서 나이트를 한 번 더 뒤로
그러니까 보내버려야만 제가 이제 이 킹이 나왔을 때 조금만 한 수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한 거였고요.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얘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킹이 이제 여기 들어오고 제가 들어오면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죽겠죠? 아 여기 중에 요거 죽으면 아까운데 너무 가고 아까 맞죠? 갔죠? 아 그러면 아니네요. 제가 이거 먹으면 못 먹네요. 어차피 얘. 이거 아까울 뻔했네요. 아 이쪽도 어차피 똑같은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수법을 쓴 건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 먹고 나서 얘가 붙으면 같이 저는 붙으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의미는 있는 수는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쪽도 그냥 굳이 붙은 건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쪽도 사실 아마 여기까지 두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게임을 이기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꾸로 제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포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말 그러니까 남는 시간을 최대한 쥐어 짜서라도 게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40수가 넘어갔어요. 지금 이게 49수면 그러니까 9수째인데 이러면은 30분 추가가 돼가지고 2시간 대 2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분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게임은. 그러기 때문에 우선 뭐 포기를 하면은 진 게 확정이니까 굳이 포기할 생각은 없겠죠. 예, 다시 쫓아내고 킹 이거는 올라가서 먹으면 비쇼를 제가 먹을 생각을 한 거였고요. 저는 사실 이제 요거 두 개만 교환을 하더라도 이 킹은 여기 이제 제가 나중에 요 킹 올라가서 요 나이트 무브 형태만 놓으면은 이 킹은 우선 아니네 나이트 무브 형태는 얘가 죽네요. 예 아니 나이트 무브 이거네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상태에서 킹이 올라오면 나이트 무브 형태로 폰 올라가가지고 얘를 먹으면 이 폰 올라간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이 킹이 없었을 경우 그런 어떤 하여튼 이 두 개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지금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 없겠지만요. 뭐 이건 그러면 저 킹 갖고 저는 여기 와서 사냥하는 거죠. 두 개가 교환이 되고 나면 얘네가 검은색 자리에 있으면 이 비숍으로 이 두 개를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교환을 할 생각을 아마 갈 수 있는 거고요. 요 폰만 올려서 체크 불러서 뭐 교환하더라도 이 폰이 살아있으면 어차피 떨어져 있는 폰이니까 살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일부러 그러니까 이쪽에 그냥 글쎄요 뭐 이거는 체념하고 먹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게 이제 어차피 얘를 안 잡으면 얘가 죽고 얘가 죽으면 얘는 전진 또 못 하잖아요. 전진하면 얘가 죽으니까 아니면 제가 폰을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체념하고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여기로 간 이유는 그냥 먹으면 포커 걸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포커를 해서 뭐 게임을 뭐 저는 저거 먹게 되면 아마 이쪽에서는 이제 이거 먹어봤자 여기 싹 쓸어도 이 폰이 올라는데 근데 포기를 안 했어요. 끝까지. 당연히 포기를 안 해야죠. 왜냐면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이 폰 올라가는 거 얘는 여기 이제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내려올 수 있으면 좋은데 얘네가 두 개가 있는 순간 그냥 못 내려오죠. 얘가 둘 중에 하나라도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전진이에요. 그냥 계속.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거 안 없앨 수가 없는 게 폰 한 칸 올라오고 한 칸 올라온다. 그래도 킹이 막혀있으니까 안 되니까 어차피 예 그냥 먹는 쪽으로 먹는 게 이제 뭐 저는 계속 전진을 할 거고 이제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퀸을 내려와서 여기만 막아도 안 돼요.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퀸에 가고 예 이렇게 막아버리면 우선 얘네 둘은 저 이상 전진을 못해요. 뭐 폰 하나 전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의미가 없죠. 그거야. 예, 이렇게 전진하는 건 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저도 이제 킹이 이쪽으로 따라 붙을 거고요. 예. 뭐 킹이 아마 여기 정도로 와서 체크 불러가지고 얘 쫓아낸 다음에 얘 먹으려고 하겠죠. 제가 딱 요수 걸리는 순간 이 킹은 도망갈 때가 여기 정해져 있는데 가는 순간 이 퀸은 다시 여기로 붙을 거예요. 여기 붙어서 뭐 쟤를 잡을 수도 있고 쟤 잡으면 안 되겠구나. 쟤 잡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일로 와서
일로 왔을 때 얘가 붙질 못하는데 이거 먹고 폰 내려오면 퀸이 여기만 붙어도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은 어떤 가능성 없는데, 그냥 문제는 일로 하면 제가 퀸이 일로 와서 요거 잡을 거예요. 뭐 그러면 뭐 예, 여기까지 길게, 예, 꽤 진짜 긴 게임이었는데요. 66수까지 왔네요. 66수 100에 66수까지 왔는데, 뭐 우선 하얀색은 크게 실수한 수는 없고요. 뭐 약간 실수 정도는 있는데, 불필요한 실수 정도는 있었는데, 그게 승부에 영향을 줄 만큼의, 또는 상대방의 그 수를 잡아낼 만큼의 실력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무난하게 이겼던 게임인 것 같아요. 뭐 다행이죠. 이전 게임 1400한테 넣어놓고 또 1481한테 지면은 최소한 10점 이상 또 마이너스가 될 건데, 그나마 이 친구 이겨서 6.8포인트, 대략 7포인트를 얻었기 때문에 저번에 졌던 15포인트에서 한 반 정도는 다시 복구를 한 셈이 됐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또 1300한테 지는 바람에 뭐 1300한테도 지고 1200 이하한테도 비기고, 망했어요 그냥. 특히 그때가 8라운드 9라운드라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게임하는 건데, 참 그 게임을 어떻게 망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